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누군가가 본인에게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한 개인에게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본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내용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이유에서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벌을 주기 위한 방법은 신고 및 고소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종료되면 가해자를 조사하게 되며 그 이후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때 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검찰 측은 자료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법정에서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은 보안처분 명령, 무죄 예외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소송에서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피해를 준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당일을 다시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가해자를 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는 객관적으로도 피해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거 능력을 잃게 되므로 가급적 모든 자료들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CCTV 영상이나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찍혀있다면 이 자료들 또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피해받은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렸거나 가해자와의 연락에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있다면 이 증거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성과 관련한 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대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피해 사실과 사건의 전후 상황, 사건이 일어난 장소 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답변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으며 추측성 혹은 거짓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거짓된 내용을 언급하게 된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진술 때 당사자만 갈 수 있는 건가요? 경찰에 진술을 할 때에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 다른 이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술 조서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인과 대동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외에 피해 회복을 바라는 방법은 없을까? 성범죄 피해자의 사실이 드러나게 될 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해 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국선 변호사 선임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국선 변호인과 함께 하였다면 민사소송 진행 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 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에도 미흡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여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시 소송 대리인이 피해자 대신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가해자를 대면할 수 있다는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에도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